3분기 어닝 쇼크를 낸 삼성전자. 삼성전자 때문에 한국 증시가 어려운 국면에 처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금투세라는 가장 중요한 이슈가 반기 정도에 걸쳐서 저희들을 괴롭혀 왔지만 삼성전자까지도 단기간에 지금 8월부터 급락을 하면서 전체적인 한국 증시 자체가 힘을 잃은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오마전자까지 된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증시를 바라봐야 되고 현재 증시를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인 한국 증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8월 5일 날 블랙 먼데이가 나타났죠. 블랙 먼데이 이후로 코스피는 2500에서 2700에 박스권에 현재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된 원인은 삼성전자의 3분기 어닝 쇼크가 있었고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감이 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반도체 피크아웃 우려를 다 날려버렸죠. 특히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호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한국 증시하고는 차별화된 역시나 미국 증시의 힘을 보여준 상태입니다. 코스닥 시장 역시도 지금 똑같이 700에서 800포인트의 박스권에서 답답한 흐름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에서 특히나 이제 금투세 관련 불확실성 현재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적으로 유예 내지는 폐지에 대한 여론이 좀 더 앞서고 있다고 하지만 이미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현재까지도 지금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지금 한국 증시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실망감 특히 제가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거버넌스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 상태에서 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탄핵과 관련돼서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 현 정권에서 북한 도발을 인위적으로 발생시키는 상황이 되면 최악의 경우 계엄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특히 북한과의 도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겹치면서 전체적으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주가 쉬는 구간에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최초로 한강 작가님께서 받았었는데 그런 종목별 개별 테마만 현재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노벨 문학상 인해서 당연히 출판계에 혜택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정도로 강하게 시장에 수급이 몰린다는 것은 지금 현재 증시가 뚜렷한 대형 주도주가 없고 그나마 지금 바이오 관련해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몇몇 그 바이오주들이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특히 뭐 금리 인하 수혜주로 언급이 되고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는 오히려 해운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출을 많이 활용하는 쪽에서 받을 수 있고 뭐 바이오 같은 경우 당연히 적자 그러니까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적자가 항상 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대신에 좋은 신약을 한 번만 개발을 하면 회사가 점프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이오 섹터가 금리 인하 수혜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금리 인하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숫자나 계산기를 좀 더 두드려 보면 뭐 해운주라든지 이런 쪽에서 오히려 실질적인 수혜를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시장은 이제 그동안 투자 시장에서 흘러온 스토리로 인해서 바이오가 오랫동안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시 바이오 쪽으로 몰아가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되고 있죠. 그래서 여전히 한국 증시는 좋은 회사를 사서 모으면 수익이 나는 구조라기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모멘텀만을 쫓아가야 하는 그런 장세로 계속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싼 주식을 사서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밸류에이션 특정이 어렵지만 현재 수급이 달라붙은 모멘텀이 있는 주식을 매매할 것인가 이런 화두가 한국 증시에서만큼은 유독 많이 벌어지고 있죠. 그리고 시장에서 현재 수익을 내고 있는 분들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수익을 내고 있죠. 물론 밸류에이션을 쫓아가서 수익을 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가치 투자 무덤인 증시가 거의 3년 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증시 자체의 PR 현재 수준이 금융위기
것과 같기 때문에 뭐 전체적인 시장 자체 PER이 8배 상황에서 가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상승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찌됐건 전체적인 증시의 상승이 뭔가 트리거가 발생을 해서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나타났죠. 중국이 기다렸다는 듯이 미국에서 금리 인하하자마자 강력한 부양책을 쏟아내면서 중국 증시는 9년 만에 최대치의 어떤 상승폭을 나타내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은 다들 이론적인 얘기일 뿐이고,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가들은 물려있는 주식이 어찌됐건 풀려야지만 자산을 배분 전략을 다시 짠다든지 아니면 종목을 갈아탄다든지 리밸런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개인 투자가들한테는 내가 지금 물려있는 주식이 언제쯤 플러스로 전환이 되고 생동감이 다시 넘치는 시장이 될 것인지, 가장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봐야 하는 부분은 결국에는 내가 지금 물려있는 주식이 어떻게 하면 지금 다시 상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이 핵심이고, 그렇다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의 근간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국 증시의 전체적인 분위기라는 것이고, 그리고 한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려면 어떤 힘과 동력이 필요한데 현재로서는 그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 부분에서만 포커스를 갖고 우리가 투자 생활을 해 나가면 된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방금 말씀드린 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핵심적인 이유였던 금투세, 그리고 삼성전자, 반도체 피크아웃, 그리고 금리 인하기에 들어서서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의 수급 쏠림으로 인한 모멘텀 쪽에만 현재 시장이 관심이 있다. 요 정도만 저희가 팩트로 인지를 하고 일단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이 우리의 염려와 마찬가지로 한국 경제에서 성장 모멘텀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국 증시 전체적으로는 무조건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핵심 포커스는 내가 비록 삼성전자를 지금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삼성전자 주가의 향방에 대한 어떤 전망에 따라서 내 주식의 어떤 운명도 결정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바라보는 이 분석에 대해서 좀 귀담아 한번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